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집안 싸움이 만드는 묘한 시너지 삼성 하이닉스와 손잡나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세상 일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저기 동지가 되기도 하고 그 반대도 숱합니다. 특히 칩 시장처럼 복잡하고 역동적인 시장, 여기에 국가 전략 자산으로 묶인 시장이라면 더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테크 기업의 기술력을 둘러싼 민심의 향배도 종잡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여론이란 시류 따라서 흔들리기 마련이지만 돈이 걸려있는 테크를 둘러싼 여론이라면 더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마이크론의 메모리가 삼성의 갤럭시 S26에 들어갈 모바일 D램 LPDDR5X의 초도 물량을 절반가량 차지한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딜 사이트, G타임스 등에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삼성과 마이크론이 갤럭시 S26의 메모리 초도 물량을 각각 절반씩 50%씩 맞는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왜 내부 세트 물량에 들어갈 메모리까지 외부 업체에 넘기느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스마트폰 사업부와 반도체 사업부는 각자 이익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죠. 세트 사업부 입장에선 삼성 메모리가 애플의 D램 물량을 60% 이상 맡으면서 이 안정적인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를 막을 필요가 있을 것이고, 특히 마이크론이 공급업체로 들어오게 되면 내부 삼성 메모리의 단가 협상에서도 지렛대가 생기는 셈이 됩니다. 삼성 메모리로서는 애플이 모바일 D램 확보를 위해서 단가를 후하게 쳐주는 상황에서 내부 물량 갤럭시에만 목을 맬 이유는 없는 것이죠. 사실 마이크론은 갤럭시 S25에서도 삼성보다 더 많은 메모리를 공급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장에 충격을 줬었죠. 그때만 해도 삼성이 HBM에서 하이닉스에 완전히 주도권을 내주고 레거시 D램에서도 기술력에서 밀리고 있다는 평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의 삼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관점의 연장선에서 마이크론의 갤럭시 침공을 해석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갤럭시 S26에서는 마이크론의 초도 물량이 50% 확보됐다는 팩트가 확인이 돼도 여론이 확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의 기술력은 역시 최고고 메모리 품기 때문에 삼성의 시너지를 위해서 마이크론을 끌어들인 것으로 해석하는 기류가 강한 것이죠. 역시 사람이나 기업이나 잘나고 봐야 합니다. 힘이 있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힘이 있으면 여론은 항상 그 힘을 향해 움직이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 삼성이란 한 지붕 아래에 있지만 MS 사업부, Z 사업부는 싸고 좋은 부품을 받아야 하고 DS 반도체 사업부는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메모리의 판매에 따른 이익을 남겨야 하는 동상이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엔 왜 자기들끼리 안 도와주나 싶지만 삼성 내부에서는 내부 거래라도 시장가보다 싸게 넘길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원칙이 철저합니다. DS 입장에서는 애플은 제값을 주는데 왜 우리가 MS 사업부한테 싸게 줘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MS 사업부에선 삼성 램이 너무 비싸면 우리도 마이크론 제품을 쓸 거라는 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자연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기업은 이익을 쫓는 집단입니다. LPDDR5X 같은 최첨단 램은 단가가 높은 애플이나 서버 시장에 먼저 밀어넣고 상대적으로 원가 절감이 절실한 스마트폰 라인업에는 마이크론이라는 똘똘한 옵션을 활용하는 실리적인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게 시장의 흐름이라면 다음 갤럭시 시리즈에서는 아예 하이닉스 메모리를 삼성 갤럭시가 탑재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또 반대급부로 하이닉스가 삼성 파운드리의 베이스 다이를 맡기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추론까지 하게 되는데요. 어제 오늘의 동지가 되는 반도체는 전쟁터 그 자체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삼성 모바일 사업부, MS 사업부가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하이닉스의 LPDDR5X나 LPDDR6 재택 비중을 늘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닉스의 모바일 D램 수율과 저전력 특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삼성의 애플 우선 전략이 계속되고 그 결과 애플 물량을 맞추느라 갤럭시 물량을 후순위로 미루게 된다면 삼성 모바일 사업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을 해줄 수 있는 하이닉스로 손을 뻗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이닉스가 삼성 파운드리의 베이스 다이를 맡기는 것도 흥미롭게 살펴볼 만한 대목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HBM4, 6세대 HBM부터는 메모리 업체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밑바닥에 깔리는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는 파운드리 공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하이닉스는
TSMC와 손을 잡고 베이스 다이를 만들고 있지만 삼성 파운드리가 조건만 좋다면 하이닉스가 삼성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말이 안 나오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TSMC의 공정 단가는 비싸기로 악명이 높죠. 수익성을 중시하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삼성 파운드리를 일종의 협상 카드로 쓰거나 실제 물량 일부를 맡길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스마트폰 얘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삼성폰에는 무조건 삼성램이 상식이었지만 이제는 각 사업부가 철저히 독립 채산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옛날 일이 됐습니다. 삼성 MS는 더 싼 마이크론 하이닉스 램을 찾고 삼성 DS는 더 비싸게 주는 애플의 램을 팔고 하이닉스는 삼성 파운드리의 공정 능력을 저울질하는 상황이 지금 칩 시장의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기업 간 이익을 넘어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가 전략 자산이라는 거대 담론이 개입되면 이 불가능에만 보이는 하이닉스 삼성 파운드리 연합도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인데요. 사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메모리 경쟁자인 삼성에 HBM을 맡기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 베이스 다이는 단순한 판이 아니라 맞춤형 로직이 들어가는 핵심 부품입니다. 하이닉스의 설계 노하우가 경쟁사인 삼성 DS 부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심리적 전략적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정정합석 매칭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하이닉스가 그간 TSMC의 공정에 맞춰서 설계를 최적화해온 만큼 삼성 공정으로 옮기려면 설계 구조를 통째로 다시 짜야 할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수율 저하나 병목 현상이 발생할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HBM은 메모리와 GPU를 하나로 묶는 첨단 패키징의 핵심이죠. 삼성이 베이스 다이 제조부터 패키징까지 한 번에 하겠다 턴키를 제안할 경우에 하이닉스는 제조의 주도권을 삼성에 완전히 뺏길 수 있다는 공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이 이 계약을 따낸다면 이는 단순히 고객사 하나를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죠. 파운드리 점유율의 비약적 도약이 가능해집니다. 또 메모리 표준도 장악하게 되는데요. 하이닉스와 삼성이 같은 베이스 다이 공정을 쓰게 되면 전 세계 AI 가속기 시장에서 절대 물량이 삼성이 만든 베이스 다이가 사실상의 글로벌 표준으로 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대만 해협의 위기가 발생하거나 미국과 한국 정부가 TSMC에만 의존하는 것은 안보 리스크라고 판단해서 강제로 공급망을 분산하라고 요구할 경우에 하이닉스 입장에선 선택지는 삼성 말고는 없는 것이죠. 삼성이 마이크론 하이닉스 램을 쓰는 것처럼 하이닉스도 생존을 위해서 삼성 파운드리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대화할 수밖에 없는 인계점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기술은 TSMC에 더 가깝지만 생존은 삼성에 가까울 수 있는 딜레마가 하이닉스의 입장, 하이닉스의 고민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6의 메모리 공급 비중을 놓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